처음에는 목소리를 작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클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6번, 6주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병렬 구조랑 이제 수일치에 관한 시험 문제를 이제 접할 텐데요. 병렬 구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앞뒤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찾아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번에 약간 간당간당하게 좀 재밌는 거 몇 개 넣어놨는데, 이 병렬 구조는 데칼코마니예요. 데칼코마니. 그래서 한쪽이 어떤 형태를 취하면 나머지 한쪽도 똑같은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병렬 구조가 일반적인 가장 예제 문제는 이렇게 엔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밑줄을 쳐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 병렬 구조야. 엔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밑줄을 치면 얘는 그냥 대놓고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V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보통 동사에 밑줄을 치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 첫 번째 동사와 보통 똑같은 형태로 맞춰주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심화 문제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동사의 형태랑도 맞춰줘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 엔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왼쪽에 첫 번째 동사 이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누가 병렬 구조인지를 맞춰야 돼요. 이제 오늘 이따 그걸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위 접속사인데요. 자,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 해석을 떠나서 요거 보이죠? 그럼 얘는 무슨 문제예요? 얘는 병렬 구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밑줄을 치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는 두 개 중에 고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편의상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밑줄 이렇게 4개 쳐서 하나의 문장 속에 맞춰봐라. 아니면은 1번 해놓고 밑줄 없이 그냥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문제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번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를 맞춰봐라 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야 돼요? 처음에 메이크가 눈에 보여야 되겠죠. 메이크는 뭐 사역동사다라고 하는데, 뒤에 얘는 뭐예요? 형용사야.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럼 다시 또 메이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이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 부사가 들어가,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무슨 문법이 숨어 있나 보니까 이렇게 엔드가 있으면 아, 얘는 병렬 구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바로 오른쪽에 얘는 또 품사가 뭐예요? 얘도 형용사네. 형용사. 저기 동사예요. 동사. 해롭게 하다. 그러면 이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다시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그래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건데, 해석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엔드를 보고 왼쪽에 첫 번째 동사와 똑같은 형태를 찾아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극한의 경우에서 그렇게 찾아주는 거고, 일단 엔드는 출제 의도가 병렬 구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거를 외울 때 A, B 들어가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외워요? 그러면은 두 가지 때문에 외우는데, 첫 번째는 영작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에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A가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다. 그럼 얘는 전부 다 수일치가 누구 따라가요? B 따라가는 거죠. B.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른 문법이랑 섞이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요런 수거가 나오면 얘도 병렬 구조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재 보시면 등위 상관 접속사 2번에
나와 있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 맨 밑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과 해설이고요. 그 위에 3줄 정도 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에서 나돈니 버돌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나돈니 다음에 for로 시작을 했으면 버돌서 다음에도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for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얘는 해석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그 해석 같은 경우는 and, but, or 요 3개의 동사 바로 오른쪽에 동사가 밑줄을 쳐져 있든지 요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는 해석이고 앞에 나온 요런 요런 수거를 나타내는 문법 문제는 해석이 없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법이에요.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나돈니 버돌서에서 이 얼소가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나돈니의 온니를 일부러 다른 단어로 바꾸죠. 그래서 얘를 보통 2개의 단어 중에 하나로 바꿉니다. 하나가 merely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하나는 뭘로 바꿔요? just라는 단어로 일부러 바꿔치기 해요. 나돈니 버돌서를 안 낼 수는 없어. 내용이 괜찮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면 아니까 이 only를 merely랑 just라는 말로 바꿔서 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표시하시고요. 뜨거운 물을 저는 그냥 삼켜요. 그래야 이 목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 좋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이거 내가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그 어떤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법이 보여요. 이 된자가 눈에 보여야 되죠. 된. 이걸 무슨 급이라 그래요? 비교급이죠. 여러분 그러면 비교급 나왔다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가 병렬 구조입니다. 왜냐면 이 비교급 요 된자라는 말은 2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2개의 그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필립의 가르치는 스타일, 이거랑 미스터 그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르치는 스타일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퍼스트로피에 s가 들어가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냥 소유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게 소유 대명사의 누구누구의 것,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요 하나만으로 이 나머지 2개를 얘가 다 묶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걸로 볼게요. 자, 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2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려줄게요. 먼저, 자, 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2번째 시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얘 바로 오른쪽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바로 오른쪽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동사에 보통 우리가 나중에 배울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원래 된 바로 오른쪽엔 동사가 안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일반 문법에서는 안 나와. 근데 예를 들어 된 다음에 이렇게 is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출제 의도가 뭐예요? is의 반대말이 뭐예요? R이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왼쪽 들어갈까 오른쪽 들어갈까 이걸 물어보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 된 바로 오른쪽에. 그러면 얘가 정답이야는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근데 얘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느 쪽을 보는 거야? 또 왼쪽을 보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무슨 대명사라고 나와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돼요. 자, then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then을 기준으로 맨 처음 시작하는 것과 비교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then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는 then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then은 2개 다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왼쪽 보고 결정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나와요. 좀 이따가. 그러면 근데 왜 2페이지부터 돼 있죠, 이게? 2페이지부터 돼 있네요. 이제 3페이지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 하나씩 할게요. 1번 먼저 한번 잠깐 보세요. 먼저 1번. (1번) 문제는 5월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5월. 그럼 얘는 뭐야? 병렬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얘랑 누구랑 엮여야 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to-be가 정답이다. to-be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얘가 답이 되려면 이 앞에 to 부정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to 바로 오른쪽에 요 학교라는 명사가 나오면 우린 얘를 부정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얘를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ing니까 오른쪽도 형태가 ing로 맞춰야 되겠구나. 이걸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2번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5월자가 눈에 들어오고 5월 바로 오른쪽에 단어 찾아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린 얘를 병렬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물은 움직이거나 아니면 멸종되거나 죽거나 뭐 그래야만 된다라는 문장인데 얘는 이제 수거가 눈에 들어오죠. either A or B라는 수거 눈에 들어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단어의 형태가 서로 동사원형과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die out 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멸종되다라는 단어인데 수거는 단어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수거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쭉 보세요. 요거 괜찮죠, 문제. 얘는 왜 병렬구조, 얘 무슨 문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본서 보면 맨 앞에 뭐 관계대명사, 조동사, 수동태 이런 큰 제목으로 챕터를 나누는데 얘는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주제예요? 얘는 비교예요. 비교.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나오는 수거예요. 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거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뭐뭐와 다르다라는 수거입니다. 이 수거는 뭐뭐와 다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왼쪽의 노란색과 오른쪽의 노란색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그럼 비교의 거리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이 책의 겉표지랑 너의 겉표지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거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너의 책의 겉표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씀으로써 그냥 너의 것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짧게 쓰는 겁니다. 최대한 짧게. be different from이 출제자들이 생각한 이 비교급과 바꿔 쓸 만한 대안으로 하나 찾은 거예요. be different from. 그러니까 이 수거도 이제는 문법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문법 문제에 이 수거가 나오면 왼쪽과 오른쪽의 형태가 서로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얘는 아예 대놓고 나왔죠.
as가 나왔어요. as. 그럼 as는 뭐뭐만큼이라는 수거로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어때야 돼요? 형태가 똑같아야 되죠? 그들의 관심, 우리의 관심. 근데 us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ours는 뭐예요? 우리의 것. 이 우리의 것이라는 표현 안에 그들의 관심이 다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랑 부사랑 두 개가 다 허락돼요.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중에 형용사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까 는 누가 결정해요? 앞에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이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형용사냐 부사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MBC 빼고 밑에 거부터 들어가면 여러분들 감각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있고 이제 비동사 하면 보통 become하고 같이 엮어놔요. 그리고 keep, 그 다음에 remain, 그리고 go. 이 go는 이제 보통 turn 이란 단어랑 바꿔 쓸 수 있고요. 바꾸다라는 거, 바뀐다는 표현이죠. 즉 앞에 있는 동사가 한 5, 6개, 7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as와 as 사이에는 일단 형용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가 정답이야 부사가 정답이야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보통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출제자들은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자 여러분 as는 아주 쉬운 기본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답을 저희한테 하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as 그러니까 얘는 얘만큼 키가 몸집이 커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er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as와 as는 원래 그대로의 모양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as와 as 사이엔 여러분들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도 돼요? 여러 개가 들어가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너만큼 a beautiful woman, 난 너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야 라는 요 세 개의 단어를 as 사이에 일부러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를 그냥 요렇게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냐면 as와 as를 만든 건 누굴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한 거니까 as와 as 사이에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면 맨 앞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형용사가 이렇게 맨 앞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beautiful a woman.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문법이 좀 깨져요. 문법의 형태가.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굳이 내진 않습니다. 그냥 얘가 앞으로 빠졌어 아니면 뒤로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굳이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까지 틀리게 내는 시험 문제는 못 봤으니까 as와 as 사이에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시작한다? 형용사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자, 5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방식을 하나 제공해 준대요. 무슨 방식? 쉽게 얻고, 쉽게 나누고, 그리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개가 연속해서 병렬 구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여기 명사 하나가 문법인 단어가 있어요. 명사 하나가 그냥 이 단어는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야. 그냥 이 단어 하나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인 게 하나 있어요. 가끔씩 나와. 그게 어떤 단어예요? information. 얘는요, 보통 오답으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끝에 s를 붙여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셀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얘도 이제 눈으로 보면 일단 그냥 보이죠. 춤추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웃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nd가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로 쓰이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병렬 구조예요. 계속. 자, 이제 얘는 이제 여러분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를 보면 일단 수거는 보일 겁니다. 어떤 수거냐면 either A or B라는 수거인데 거의 웬만한 그 책에서는 either 다음에 요 전치사가 나오면 or 다음에도 똑같은 형태의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on 비즈니스가 어떤 뜻이냐면 업무상이라는 수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해외로 가는 건 업무상 가는 거고요.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로라는 수거가 for 이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오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on pleasure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재미로라는 수거가 for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수거를 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7번에 이 most of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우리한테 임팩트 있는 수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almost of라는 수거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almost of는 없습니다. 얘는 이런 수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틀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오죠. 이 단어가. 이 어브로드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해외로야. 로까지 들어가 있는 단어야.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go라는 단어 다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쓰려면 항상 어디로라는 to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이 어브로드는 이 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쓰는 거야 원래. 그래서 오답으로 낼 때 어브로드는 to를 안 써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면 얘도 수거죠. 저 여자 배우는 skillful 아주 그냥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형용사니까 오른쪽도 그냥 똑같이 형용사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수거는 뭐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건드릴 만한 수거는 없어요. 이거 답을 써놨네. 9번은 not A but B라는 수거인데 그 직업 앞에 어가 들어가면 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밑에도 똑같이 직업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는 수일치로 어떻게 나와요? 수일치로 이렇게 되면 얘는 몇 명이에요? 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렇게 어가 들어가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있으면 한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은 뭘 공부해야 돼요? 이거와 관련된 것들 표현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오니까 수일치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나돈니는 제가 시험 문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버전이고요. 이 설명이 끝나면 나머지 두 번째 버전도 같이 설명할게요. 나돈니 버절수가 눈에 들어오니까 나돈니 다음에 at 과목, 그럼 버절수 다음에도 at 과목이 나오는 거죠. 정답이 오른쪽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돈니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나돈니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출제 의도가 뭘로 바뀌어요? 이때는 보통 시험 문제가 요 앞쪽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어에서 not 이란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는 출제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도치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not이라는 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면 도치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I am이 아니라 이땐 답이 뭐예요? am I라는 표현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는 거죠. 얘는 나돈니 다음에 가운데 껴있네. 그러면 얘는 뒤쪽에 있는 것이 수일치. 근데 나돈니의 not이 대문자인 걸 이제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출제자는 시험 문제를 내고는 싶은데 이거 대문자니까 눈치를 채네. 그래서 얘를 소문자로 바꿔치게 하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부러 여기에 접속사를 하나 딱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뒤쪽을 볼 수도 있다. 100명에 1명 이렇게 해서 틀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법이기도 합니다. 자, 11번은 자, 딱 된자가 나오니까 얘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두 개. 첫 번째는 된 자체의 순수한 시험 문제 앞에 있는 형태랑 뒤에 있는 형태랑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된 나왔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혹시 동사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데 오른쪽을 보니까 얘는 이렇게 수일치 문제죠. 병렬구조 문제죠. eating out, 외식하는 것, cooking, 집에서 요리하는 것. 그래서 얘는 ing끼리 서로 병렬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2번째인데요. 얘는 일단 end가 눈에 보여요. end가. 그 사람은 he was inside. 안에 있었대. 안에. 한 3, 4분 정도. 그리고 나서 came out. 그리고 got in the car. 밖에 나와서 차를 탔대요. 그리고 다시 또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누구끼리 병렬구조? came, got, drove. 이 세 개가 서로 병렬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막상 세 줄로 좀 긴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뭐라 그럴까? 시험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거 외에는 특별히 눈에 들어올 만한 어법은 없어요. 자, 13번째입니다. 자, 얘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영어에서 문장 맨 처음에 ing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문장 맨 처음에 ing로 시작을 할 때 무슨 문법이 있어요, 처음에? 뭐 분사구문은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야. 문장 맨 처음에 ing가 있으면. 그럼 보통 동명사로 시작하면 출제 의도가 이렇게 뒤에 뭘로 나와요? 이렇게 수일치로 잘 나오죠? 근데 얘는 이 위치가 되게 가깝잖아. 이런 거는 이제 출제 의도가 아니야. 너무 가까우니까. 얘 작정하고 시험 문제 내면은 여러분들 이 동사랑 동명사의 위치를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뜨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as와 as 사이의 단어의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 얘가 형용사인 이유가 앞에 첫 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형용사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as니까 얘는 서로 형태가 똑같아야 돼. 소설 쓰는 ing랑
그 다음에 이거 하고자 하는 ing랑, 그래서 얘는 ing끼리 서로 병렬 구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이 하나 더 숨어 있죠. 이번에 어떤 문법 숨어 있어요? 400이라는 숫자와 페이지라는 숫자 사이에 s가 없어요. 왜? 가운데 빼기 표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장 맨 처음에 ing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문장 맨 처음에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도 보통 수일치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문제 이거 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accurate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 li니까 굳이 밑줄이 없어도 출제 의도를 다 찾을 수 있어. 왜냐면 li로 이렇게 영단어가 나와 있다는 건 형용사 부사 문제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 얘는 그냥 정확한이란 뜻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 이 자리가 실제 부사라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인 이유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제가 아까 알려줬던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단어에 제가 answer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얘는 ly가 들어간 자리, 만약에 이렇게 없으면 이 표현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퀵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생각을 안 해. 부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출제 의도를 아예 생각을 안 해. finish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를 필요로 하는 단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오락 많이 하면 그 본능, 직감적으로 이때쯤 되면 얘가 쳐들어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듯이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부사로 이렇게 밑줄을 치면은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로 바꿔치게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출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차피 공무원 합격을 할 건데 만약 합격을 했어.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되게 좋은 자리에 있어. 여러분이 맨 마지막 출제를 내는 그 도장 찍는 사람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낼 때 당연히 어떻게 내? 이거 li 없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 왜? 너무 새끼들 들어오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힘들게. 그러니까 li가 없는 시험 문제는 li가 없는 쪽으로 시험 문제를 되게 잘 내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 보이죠? 요 den자 때문에 서로 왼쪽 오른쪽 병렬 구조가 투부정사로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be different from이 병렬 구조 비교급이에요. 마찬가지로 be similar to라는 이 표현도 병렬 구조. 얘 기본서 같은 어떤 수거를 좀 더 우리 알아봅시다라는 그 코너에서는 얘는 심심치 않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보통 요 수거를 하나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태생 자체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병렬 구조 문제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병렬 구조 문제예요. 병렬 구조 문제. 자, 16번은 아예 대놓고 나왔죠, 일단. 그리고 이건 그냥 대표적인 문제죠. 한국의 population과 일본의 요거죠. 요 population에 s가 없으니까 얘는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잘못됐죠, 지금? 아나 모르나 확인해 본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고 오른쪽이 정답이에요. 오른쪽이. 예. 그 다음에 17번. 자, 이게 길긴 한데 결국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보고 찾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기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그 수거 하나 있는데 어떤 수거 있어요? by the time이라는 수거가 맨 처음에 보여야 되겠죠? 이 by the time이 뭐예요? 이거 언제 나오는 수거예요? 이거 언제 나와요, 이 수거? will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수거에 나와요, 이 수거는. 그래서 by the time은 한 단어로 뭐랑 바꿀 수 있어요? when이에요. 그러니까 이 when이 있는 문장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will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아니까 고민해서 찾아낸 수거가 이제 by the time이라는 수거니까 요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18번인데요. 이건 쉽죠? 문지르고 걸레질하고 이 먼지가 아니라 먼지 쓸고 또는 먼지 털고 매일매일 이 세 개가 서로 병렬구조 아시겠죠? 병렬구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거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럼 접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야 돼요? 주가 나오고 이렇게 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가 생략됐어요 라는 흔적은 보통 동에 뭘 붙여줘요? 이렇게 ing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바로 접속사 다음에 여기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도 능수동으로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 할 때 설명할게요. 미리 예고편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 19번까지 있구나. 자, 19번은 이거 마침표, 이거 제가 잘못 찍었어요. 마침표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뭐하게도 만든다는 거야? 좋아하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병렬구조예요. 이거 없어야 돼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병렬구조는 실제로 이렇게 and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좀 극히 드물고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수일치를 배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병렬구조를 배웠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배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는 쉬워요. 그냥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거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우린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앞에 직업이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 근데 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is라고 하는 겁니다. is. 근데 얘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단어가 직업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단어를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얘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요거는 이제 어자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이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뭐예요? 버터와 빵은 하나예요. 하나. 얘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얘는 is. 그래서 이거 적어요. 이거. 내가 이거 책 거기다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거 혼자 목 아프고 억울해가지고 한번 쓰시라고 한번. 예. 저번에 이제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전에는 잘 안 나와요. 그게 재밌어. 왜? 우리는 대부분 뒷북 치는 거야. 뒷북 치는 거.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오겠죠. 이거 출제됐다 막 분석할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요? 그걸 뺀 또 다른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앞서서 찾을 수는 없어요. 앞서서 찾을 수는 없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익숙해지라 이거예요. 이 요점 같은 건 괜찮지. 이건 나온 적 없으니까 이런 거 괜찮은 거, 이런 거 요점.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뭐 세월 정도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점이랑 세월 정도만 알아도 다른 책에는 없어요. 요점이랑 세월이. 아, 세월은 있었다. 요점은 없어요. 요점 하나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되셨나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요거 화면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그 병렬 구조랑 얘랑 겹쳐요. either A or B는 뒤에 거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문법이야. 이런 건 해석이 없어, 친절하게. 얘도 마찬가지야. 해석이 필요 없는 문법이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하고 4번이 너무 유명한 수거다 보니까 얘를 약간 꽈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꽈서 어떻게 내요? 이렇게 내요. Neither of them. 그럼 얘는 is예요, are예요? is예요, is. 그 다음 얘는 이런 표현 없다. 이걸로 하자. 영어에서 영의 개념은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단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수 취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기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자, 나돈니 버덜쏘죠. 나돈니 버덜쏘. 자, 나돈니 버덜쏘는 사실은 여기가 시험 문제인데 단어가 하나밖에 없네. 수일치구나. 그래서 얘는 요거 따라가는데 나돈니 버덜쏘는 수일치를 안 내요. 원래 낼 이유가 없어.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낼 만한 두 번째 시험 문제가 as well as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as well as는 보통 맨 앞에 있는 녀석이 수일치예요. 근데 얘도 안 내겠죠. 왜냐면은 기본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맨날 강조하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다른 식으로 꽈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없어. 왜냐면 as well as는 처음부터 수일치밖에 시험 문제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렬 구조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얘는 시험 문제 괜찮죠. 이 수일치의 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를 꼭 집어넣어. 일부러 관계대명사를.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 하자마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두 번째 동사끼리의 이렇게 수일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관계대명사 모르시는 분들 인해서 이런 거 She is cute. She is my friend. 이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러면 서로 공통인 단어를 엮어줘야 되는데 얘하고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녀석이 이 앞에 있는 녀석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she는 처음에 그대로 쓰고 얜 뒤로 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얜 뒤로 밀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관계대명사 중에 동사 바로 왼쪽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해서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서 후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후가 나오면 무조건 두 번째 동사 보는 거야. 무조건 두 번째 동사. 그것도 문법 문제라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일부러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병 걸린다는 거야. 이해되지? 얘 또 나왔네?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원에 s가 들어갔으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 그래서 동사에는 s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면 동사에 s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가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면 복수라서 동사는 s가 안 들어가요.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li가 들어간 이유는 얘는 오른쪽에 동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단어에 for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무조건 정해져 있죠. one of 하면은 시험 문제가 뭐예요? 주어 찾는 거야. one of 하면 주어 찾는 건데 one of 하면은 여러분들 뭐 중에 하나예요? 상황 중에 하나야. 어떤 상황? 사람들을 매우 긴장되게 하는 그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직업이래요. 직업. 일. 그러니까 one of 하면 is.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타깝게. one of는 안 내요. one of는 안 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one of는. 이게 이제 수일치의 꽃이죠. 수일치의 꽃. 요것만 있구나. 자, 잘 들으세요. 잘 나와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어넘버하고 더넘버하고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넘버 오브는 was예요, were이에요? were. 그리고 더넘버는 is예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어로 시작하니까 비동사는 ar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더넘버는 이제 반대쪽에 있으니까 is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얘 왜 안 나와? 뻔하니까. 시험 문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요? 해석으로 시험 문제를 바꿔치기 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넘버 오브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요. 더 넘버 오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뭐뭐의 수라고 해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많은 티켓들이 한정됐어요가 아니라 티켓의 상당수들이 한정됐어요. 근데 얘는 약간 애매한데 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시험은 어냐 더냐가 확실하게 되게끔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설픈 거고. 그래서 어넘버하고 더넘버가 나오면 동사가 수일치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일반 기본서라든지 문제집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해석까지도 같이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이 맨 처음에 ing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동명사야, 동명사. 그럼 수일치.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꼭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ing로 시작을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복수로 만들어. 얘네들이 무조건 복수로 만들어. 단수에 단수. ing로 시작하는 건 단수예요. 단수 무조건. 그 다음 이게 이제 수일치의 나름의 꽃이긴 한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 6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거기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하자면 분수, half, the rest, most, a lot, some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는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출제자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보통 문장의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입니다. 밑에 건 뭐예요? 나머지야, 나머지. 근데 얘를 가지고는 단수복수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단복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복수, 얘는 단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분수는 여러분 분수는 외국은 위에 거 분자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분자가 숫자 2를 넘겨요. 실제 시험에서는. 왜냐면 그래야 분모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는 원칙이 생겨요? S가 들어가요. 이 분모가 이게 1이면은 1/3 S 안 들어가는데 이게 2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 분모에는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얘 안 보고 어머 S 붙었네. 여러 개가 있네. 3분의 2가. 그래서 이렇게 R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맨 처음에 분수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 분수 무시하고 셀 수 있니? 셀 수 없니?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 일치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치사는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는 실제 영어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그냥 해석에 대한 어떤 꾸며주는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진짜 주어는 전치사는 다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건물 얘가 주어인데 여러분 실제 시험은 이 주어의 전치사를 한 두세 개 정도 집어넣어요. 실제 집어넣어요. 그렇게. 그 다음 요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것만 먼저 보세요. many, a few, few 얘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야. 복수. 언제나 복수. 그런데 위에 있는 표현은 무조건 단수야. 무조건 단수. 근데 웃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웃긴 게 두 가지. 자, every는 제가 맨날 설명하는데 이제 또 한번 설명할게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is예요, are예요? 이거 is예요, are예요? 무조건 is야. every가 들어갔으니까 is예요. 이거 둘인데요 하지 마시고 얘 때문에 그냥 무조건 is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many는 이렇게 s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다요. 이런 거. 이렇게가 있어. 이렇게 어를 붙여. 그러면은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얘 때문에 s 안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웃긴 건 의미는 얘랑 똑같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 8번의 위에 매니아 어가 세 번째 있죠? 예, 저거 잘못된 게 아니라 저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의미는 many랑 똑같아요. 많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또 있나요? 아하.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요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후는 무조건 관계대명사야. 여러분 뭐라 그러지? 뭐 간접 의문문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간접 의문문은 한 1000문제 풀어야 한 문제 나와요. 실전에서. 이거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 그리고 요렇게 수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기준이 뭐예요? 영어의 기준 즉 동사예요. 영어 대부분은 동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 근데 동사가 시제가 뭐라면 현재라면 얘는 100% 일단 수일치 의심해야 돼. 비동사가 나오면 현재건 과거건 수일치 의심하고 일반 동사는 원래 원칙상 과거가 나와. 대부분 여러분 독해를 문법책을 보더라도 다 과거인데 일반 동사의 시제가 현재네. 아이고 현재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일치야. 무조건 수일치. 아시겠죠?
다음에 얘는 이제 거기 해놨죠. 얘는 단어 자체가 그냥 S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수. 얘는 단어가 그냥 S로 끝난 거일 뿐이지 얘는 단수야. 그런데 여기 표시해놨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예요? 복수로 바뀐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복수로 바뀐다. 요거 복수 그리고 economics라는 단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복수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수일치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일치를 푸는 방법은 편한데 출제자는 결국 이렇게 결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어렵게 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이걸 공부하고자 1번부터 9번까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 그러니까 네가 알면 안 나온다 이거야. 문법은 네가 몰라야 나와 시험 문제가. 그게 바로 뭐예요? 10번이에요. 10번. 되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요걸 일단 제낄게요. 관계대명사, 선행, 선택. 요건 이제 관계대명사 나중에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요거 펴놓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근데? 아 여기 있구나. 네, 혹시 안 적으신 분들은 마저 적으시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